우리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보고 청결하고 편리한 시설에 감탄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지하철을 타본 일본인들 역시 대부분 놀란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찾은 한 일본인 기자는 일본과 서울의 지하철역을 비교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일본인들 대부분은 지하철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대부분은 모든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여전히 도쿄의 중심부 지역을 제외하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그로 인한 사건 사고도 하루에도 몇 건씩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 생겨나는 철도 노선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철도 노선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설치된 스크린도어 또한 성인 가슴 높이밖에 되지 않아 현격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본 기자가 놀란 이유는 스크린도어 외에도 지하철역 내에 구비된 물품 보관함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어딜 가더라도 물품 보관함은 다 있고 일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놀란 이유는 한국의 물품 보관함이 더욱 실용적이고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기술 수준이 천지 차이라는 것에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지하철역 무인물품 보관함은 앱을 설치한 다음 사전 조회 및 예약도 가능하다는 점은 아날로그한 일본인들에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 지하철역의 차이나는 안내 표지판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지하철역 안내 표지판은 실제 일본에 거주하는 현지인마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문자 정보 위주로 안내되어 외국인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도 있죠. 반면에 한국의 안내 표지판은 시각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알아보기에도 편리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 외국인이 봤을 때에도 알아보기 매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지하철의 최대 단점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지하철은 서울에 비해 노선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평균 역의 수가 20개에서 25개인데요. 그래서 일본 지하철 최대의 단점은 지하철 간의 환승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지하철 노선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환승 시에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 요금조차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 지하철 요금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환승을 할 때에는 정거장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금도 그만큼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만약 JR 노선으로 환승을 한다면 요금이 더더욱 비싸지기 때문에 여행객들 대부분 교통패스를 구매하는 것이고 또한 환승 동선이 좋지 않아 여행객들은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또 복잡하다는 불평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일본 탑배우가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보고 화들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배우 겸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다나카 리나가 한국 여행 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읽은 수많은 일본인들은 당장 일본에서 사라져라라며 매우 강도 높은 비난을 일삼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나카 리나는 먼저 매니저 없이 다닌 서울이 평소 내가 살던 도쿄보다 더 편하게 느껴졌다라며 서울의 편한 도시 환경에 대해 먼저 극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카나 리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노약자석에 앉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역과 열차 시설이라면 일본도 한국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만큼은 일본이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한국 시민들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내게도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청년들은 노약자석에 함부로 앉지 않는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기 때문이다. 난 수많은 국가를 여행해봤지만 일본인이라서 부끄럽다고 느끼게 만든 곳은 한국이 처음이고 유일했다. 일본도 한국을 싫어하기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점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그냥 한국에 눌러 살아라.
한국 사람들이 네가 말한 것처럼 친절할 리가 없다라면서 비난했죠. 이처럼 일본인들은 현재 한국의 수준 높은 환경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할 리가 없다. 한국은 대부분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너의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다. 한국 지하철이 편리하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앞으로도 난 한국으로 여행 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난 한국의 지하철을 여러 번 타보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일단 굉장히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렴한 값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주 놀라웠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 지하철은 무료로 환승이 됩니다. 한 번만 요금을 결제했다면 환승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로의 환승도 아주 자유롭다고요. 한 번은 도쿄 지하철역 내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 도쿄를 몇 번 와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런 건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점은 확실히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지하철역은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표지판에 기입해두죠. 그래서 일본인들 역시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엇보다 한국 지하철의 안내 표지판은 매우 간결하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이나 출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 심지어 환승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니까. 한국은 버스 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지하철은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확실히 일본도 한국에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한국에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사람들은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을 뛰어넘으려면 한참이나 멀었어. 제발 생각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 그건 이제 옛말 아닌가요? 한국은 일본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후면 일본은 한국에게 여러 분야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했고요. 다나카 리나의 말대로다. 난 한국 지하철을 타보고 깜짝 놀랐어. 한국 지하철에서는 노약 좌석에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다. 심지어 일반 좌석에 앉아있다가도 노약자분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도 덜어봤어. 한국 사람들이 매우 불친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몇몇 일본인들처럼 일본에서 왔다고 천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일본인들처럼 손을 잡고 이동에 안내해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자라라며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사주신 분도 있었다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